지난 상담에서 김 작가는 좋은 스토리를 잘 만들기만 하면 저는 대박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대박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무튼 빨리 스토리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자신의 정답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눈빛이 살아난 김 작가. 화면에 나온 김 작가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인도 화면을 딱 보니까 전에 보이던 내 모습하고 좀 다른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은 드세요? 네, 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지난번 상담 때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그 사이에 그 힘든 거를 어떻게 본인은 극복하신 것 같으세요? 박사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걸까, 제가 뭘 놓쳐가지고 그렇게 들었던 걸까 해가지고 하나하나 녹취를 하고 어떤 뜻이셨었는지 다시 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요? 네. 저를 막 원망하고 뭐 꿈속에 나타나서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처음에는 좀 너무 아프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너무 아프고 또 매섭다. 매섭다. 네. 전 그 이야기 들을 땐 좀 억울해요. 사실 네.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섭다고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부분을 못한다라든지 숨기고 싶다라든지 알아도 나 혼자만 알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다 이렇게 공개적인 다 상태에서, 까발리는 네. 상황처럼. 이걸 못했네 이렇게 쭉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숨고 싶다라는 마음 되게 많이 들고 숨고 그랬었거든요. 싶다. 네. 그랬는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걸. 어떤 의미였어요?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가 뭐 어디가 잘못됐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뭐 100만 조회수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 못했었는지 원인을 파악해보자라는, 그런 왜 그럴까 파악을 해보자라는 그런 상담이었었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요? 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싶다. 네. 그런데 그 상담은 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김 작가하고 내하고 같이 네. 좀 더 찾아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시간, 또 그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마치 나의 잘못을 까발리는 것 같고 내가 맨몸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당혹스러움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다 저 문제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김 작가조차도 나는 내 문제를 보기 싫어요. 라는 이런 마음이 되고 차라리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도 본인이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거네요. 네. 좀 숨고 싶다라는 마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문제를 정면을 바라본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군요. 김 작가가 까발려지는 것 같다, 숨고 싶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요. 진정으로 숨고 싶고 두려운 이유는 내 마음이 타인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실체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어요. 왜 나는 나의 한 부분을 부족하고 찌질하다고 볼까요? 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을까요? 그 부분만 없애면, 아니, 없다고 믿으면 처음부터 없는 거고,
그럼 나는 그럴듯하고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김 작가의 상담에서 보셨듯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김 작가는 조회수 대박을 치는 웹툰 작가라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조회수 대박을 치는 웹툰 작가라는 욕망을 겉으로 표현했는데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쪽팔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회수보다는요, 제가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쓰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우아하고 겸손하게 욕망을 포장했죠. 자신이 진짜로 바라는 것에서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도, 또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모습도 김 작가는 모두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로 바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다른 것으로 대신 채운다고 한들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고 좋아지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샤넬백인데 명품백은 비싸기만 하고 다 허세고 거품이야. 결국 적어도 다 닳아서 없어져. 명품녀들? 난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쿨한 사람이고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동시에 명품백 가격 비교 사이트를 지적거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김 작가는 어떻게 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단면을 이제는 직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김 작가는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김 작가는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좀 그래도 꽤 혼자서 삽질을 해오면서 작업을 해왔었던 기간이 꽤 길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제 욕망은 화당 100만 조회수를 찍는 인기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뚜렷하게 드러내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창피할 거라고 생각해 숨기고 포장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게 돼서 더 많은 독자들과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포장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만 하면, 그런 실력을 갖추기만 하면 100만 조회수를 찍는 작가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스토리 실력을 갖추는 게 제 욕망을 이루는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과의 상담에서 그 실력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비법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진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와가지고 더 좋은 스토리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그때 벌어졌던 거죠, 그죠? 네. 저렇게 딱 틀을 박아놓으니까는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전혀 너무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 어린 시절에 동화책 읽으면 산신령이 금도끼를 내놓으면서 이게 네 도끼냐, 아니에요. 뭐 그럼 네 도끼는 언도끼냐, 그것도 아니에요. 동도끼냐? 네, 동도끼예요. 이러면 야, 저렇게 착한 나무꾼이 있나, 이래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만 하면, 또 그러면 뭐 100만 구독자가 되든 1000만 구독자가 되든 그거야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동화책에서 배운 그대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하,
김 작가는 동화의 소박하고 겸손한 나무꾼처럼 산신령에게 동도끼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면 금도끼, 은도끼는 보너스 선물로 당연히 따라올 것을 기대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동도끼 말고는 관심 없어요 라는 말을 한 거고요. 그런데 황 박사님은 계속 얘야 네가 원하는 게 금이야 은이야 동이야 제대로 말해 너 금도끼 원하잖아 금도끼 건져줄게 가져가. 아니 제가 어떻게 금도끼를 저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에게는 동도끼가 더 가치 있다고요. 그러면서 금도끼를 향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김 작가. 응? 이상하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김 작가가 처음부터 당당하게 금도끼를 요구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동화나 만화나 비슷한데 이렇게 안 먹힐까 그런 답답함은 없었어요? 답답함이 아니고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차이를 이제 그럼 알았다는데 네. 이 차이가 네. 뭐예요? 그러니까 제 욕망이 이제 조회수 100만, 화당 100만을 찍는 그 인기 웹툰을 그리는 연재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욕망인 건데, 그거를 이제 너무 뚜렷하게 대놓고 하면은 그게 창피하니까는, 못 이룰 경우에는 너무 창피하니까 이제 포장을 해서 실력을 더 쌓아서 더 많은 독자들을 얻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실력을 잘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에 대해서만 계속 박사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야, 100만이 뭐야? 처음 할 때는 한 10만 정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마치 뭔가 좀 너무 속물적인 것 같으니까 우아하게 좋은 이야기를 독자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의 이게 모든 걸 꼬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가 꼬여요? 뭐 상당- 머리를 지금 꼬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스트레이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100만 조회수를 찍는 웹툰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딱 뭔가 목적을 가지고 더 했었으면 좀 더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인이 작업해온 거에 있어서. 좀 더 필사적으로 작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를 되게 다양하게 중구난방하게 많이 해봤어요. 이걸 뭐 작법서를 공부해보면은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장르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면은 뭐 시대극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뭐 액션물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저렇게 화당 100만 조회수를 찍겠다라고 하면서 불의를 응징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만 하나로 몰아가지고 포커스를 잡고 그렇게 작업을 집중을 더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작업하던 거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들은 뭔가 이게 정말 나한테 하나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질까라는 불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갖게 됐었는데, 뭔가 이게 과연 끝까지 내가 이걸 달릴 수 있는 걸까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 길로만 쭉 달리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100만 조회수를 만들겠다라는 그 본인의 욕망을 뚜렷이 하니까 네. 본인이 만드는 그 이야기 속에 뭐 주인공이나 캐릭터도 네. 성격이 좀 더 분명해지고 네. 어떤 이 나쁜 놈을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캐릭터가 아주 뚜렷하게 그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표현이 되지. 거기서 에이 응징하다가 좀 뭐 그냥 봐주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도망도 가고 또 나도 같이 좀 비겁한 짓도 하고 뭐야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아하기만 한 의미 없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김 작가는 자신의 진짜 욕망을 뚜렷이 드러낸 모습으로 황심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화당 조회수 100만을 찍는 대박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 저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려는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 자잘한 격가지들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돌진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어요. 오, 영상 처음에 보였던 김 작가의 생기 있는 모습은 바로 자기 삶의 목표와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군요.
자,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제야 제대로 정해졌으니 그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